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확히 뭔지 또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이전까지 밝혀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 4종, 메르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종 등 총 6종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가됐습니다. 증상은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으로 독감과 유사하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우한시 등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반 감기 걸리면 열나고 기침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목 아프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증상이. 근데 중국 우한을 갔다 온 사람 더 집중관리 대상이고. 정확한 치사율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29일 기준 감염자 6천여 명에 사망 130여 명인 것을 미루어 볼 때 2% 정도로 추정됩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나타내는 예비 재생산 지수는 1.4에서 2.5로 독감과 유사합니다. 감염자의 침 등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자의 침이 직접 점막에 닿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얼굴을 만질 경우 감염될 수 있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가 아직 없어 예방이 최선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이때 손바닥과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증세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이렇게 손으로 코와 입을 막을 경우 바이러스가 옮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가 없다면 이렇게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기침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정부에서도 의심 증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소방서의 안일함이 시민들의 불안을 부채질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낮 1시 12분쯤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고가 의정부 소방서에 접수됐습니다. 이 아동은 중국 국적의 생후 27개월 된 아이로 부모를 따라 중국 다롄에 갔다가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고열과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난 건 입국하고 일주일여가 지난 뒤였습니다. 저희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환자 경련 멈춘 상태로 39.9도 열 났다 그러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아이를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아동은 병원에서 X선 검사 등을 통해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단정하기 어려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고양시 명지병원으로 또다시 이송돼 격리 조치됐습니다. 명지병원에서 혈액 샘플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행히 신종 코로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 37.4도로 퇴원했고요. 나간 시간은 9시 50분경으로 확인됐거든요. 의정부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돼 지역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의심 환자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주요 인적사항 등이 담긴 의정부 소방서 내부 문건이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카톡을 왔었어요. 네네. 아이들이 또 면역력 약한 아이들도 있는데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직원 개인의 일탈로 문건이 유출됐다며 유출 경위에 대해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국내에 확산되면서 가짜 뉴스도 생성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감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여행객을 태우고 운전한 버스 기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서 동승했던 안내원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처럼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걸까요? 정확한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 그리고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사람 간 감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증상이 없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가 되는 걸까요?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의 문건에는 무증상 감염의 근거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메르스와 사스를 포함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서는 증상이 없을 때 전파력은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무증상 확진 환자 등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정확한 것은 유행이 완전히 종식된 후에 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그리고 혈액 분석 등을 통해서 판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접촉자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될까요? 접촉자는 이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에 항공기와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이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이 됩니다. 특히 항공기 내의 접촉자 범위 기준은 이 항공기에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세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중심에 모두 7열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상황 종료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이 해외 유입 감염병은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안에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중국 호흡기 질환 전문가 중난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감염 확산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그러니까 이 다음 달 4일에서 7일 사이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 대규모 환자 증가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홍콩대 연구진은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4월 말이나 5월 초 절정을 지난 뒤에 6월에서 7월에나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방 백신도 없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외에는 특별한 예방 방법도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발생 동향과 지역별 선별 진료소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여론은 지금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감염병이 중국에서 시작돼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인종차별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요즘 길에서 중국인들 보면 어때요? 무서워요. 감염됐을까 봐.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거리를 두고 싶을 것 같아요. 저 사람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국인을 꺼리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글에는 60만 명 가까이 동의했고 일부 상점에서는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도 붙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중국 우한시라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퍼졌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중국 안에서는. 그래서 중국인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서 최대한 막아서 저희 나라는 바이러스를 안 걸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국민의 안전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잠복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여행 왔다 가는 사람들은
좀 꺼려지겠죠. 한편 일부 상점들이 모든 중국인 출입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이게 저기가 퍼뜨리면 안 되니까 안 오는 게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지 뭐 중국 사람들이 먼저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사람들 살고 보는 거지. 그거는 워낙에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반반인 것 같아요. 식당 오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으니까 예방한 거 좋은데 또 그 중국인들도 한국을 알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중국인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내 앞에 뭐 중국 사람이 있다고 해서 뭐 그 병이 두려운 거지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좀 동정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병을 이겨내는 그런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치중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김에 따라서 더 그런 부분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속단하는 건 좀 그렇고 일단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람도 안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람이고 인권인데 조금 뭐 아무것도 모르고 좀 멀리하는 거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뭐 무조건 뭐 중국인이라고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서로가 협조해서 이렇게 아프고 뭐 할 때 서로 도우면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사람 사는 세상이고 질병이 위험하고 그렇지만 너무나 구분져서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다 같이 질병을 막고서 좀 나가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가는 게 더 이 사회에서 좀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양주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전파 차단과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24시간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며 시 보건소와 양주 예스병원에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보건소 내에 열 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또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음압 격리실을 가동하고 음압 시설을 장착한 구급차를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을 방문할 경우 동물 접촉이나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을 피하고 중국 여행 후 37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양주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신속히 연락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천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방문객들이 관내 관광지 방문을 자제하도록 여행사와 숙박업소 등에 안내하고 최근 중국을 방문한 주민과 군부대 면회객은 방문을 자제하도록 군부대와 협조할 예정입니다. 또 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 방문은 자제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두천에 거주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두천시 보건소는 70대 남성 의심 환자의 검체를 채취해 지난 28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중국 장자제를 갔다가 16일 귀국했으며 귀국 후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나 직접 보건소를 찾아 신고했습니다. 보건소를 찾았을 당시 남성은 기침과 객담 등의 증세는 있었지만 열이 없었고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폐렴 증세가 보이지 않아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는 민관합동 전문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현장 중심의 종합대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겠다는 각오인데요.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으로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주요 증상으로는 38도 이상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전문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선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해서 조기에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간 역학조사관 5명을 도지사 권한으로 임명하는 등 민간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현장 중심의 민관 합동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간의 모든 가용한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조기에 또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예방하고 또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감염증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내외국인 종사자 중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 방문자와 접촉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의심 환자를 신속히 선별하기 위해 선별 진료 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고양시와 평택시엔 방역용품과 손세정제, 위생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총 6억 원을 방역대책비로 긴급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아동 급식 카드라는 지원책이 있는데요. 경기도는 아이들이 도내 모든 음식점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아동 급식 카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최창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편의점 앞에 아동급식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경기 지역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 만여 곳 중 편의점이 77%를 차지. 제휴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5곳 중 4곳은 편의점인 셈입니다. 또 일반 카드와는 다른 모양 때문에 아이들이 사용할 때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명도 안 와요. 나는 저녁에 좀 왔으면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우리는 또 저녁에는 밥도 남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안 왔어. 못 팔았어요. 하나도. 경기도가 경기 지역 아동급식 카드인 쥐드림 카드의 시스템을 크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가맹점을 확보했던 기존 방식 대신 BC카드사의 일반 음식점 가맹점을 쥐드림 카드에 자동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만여 곳에 불과하던 가맹점이 12만여 곳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오는 8월부터 도내 모든 음식점에서 쥐드림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식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좀 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맹점 확대와 함께 기존 마그네틱 카드 모양을 일반 체크카드처럼 바꿔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게 합니다. 또 손쉽게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경기 국제 e스포츠 대회가 5월 14일부터 나흘 동안 고양 킨텍스 플레이 엑스포 행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와 해외 32개 팀 13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배틀그라운드와 카트라이더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되는데요. 특히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열렸던 지난 대회와 달리 올해는 미국과 프랑스, 브라질 등 유럽과 북남미에서 10개국이 참여해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e스포츠 육성을 위해 아마추어 유망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종사자 육성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비리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인시설의 생계비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입니다. 또 부동산 등을 도지사의 허가 없이 처분하거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인데요. 경기도는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은 사단법인 국제온돌학회와 함께 2월 1일 회암사지박물관에서 온돌, 회암사의 겨울나기 특별전시 연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국제온돌학회 소속 온돌 건축 분야 전문가의 재발표를 통해 사적 128호 양주 회암사지의 온돌과 한반도의 온돌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할 예정입니다. 한국 고유 민속문화인 온돌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발제를 들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